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재테크 도우미 돈말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전주곡인가 2020년에 대한 부동산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9년 정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화두가 됐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정말 관광버스까지 타고 다니면서 막 지방까지 이런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죠. 제가 2019년도 초반에 1월 달에 강연을 했을 때요. 그때가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 정도 기록했을 때입니다. 정말 강연에 갔을 때 빈자리가 한 개도 없었고요. 뭐 정말 대구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인데도 막 신문 깔고 막 앞에서 막 듣고 이랬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2개월을 못 가고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엄청난 폭락이 이루어진 바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고요. 가격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버블은 언제든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 사람이 다 살 때 깨지게 되는 게 버블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 계신 뭐 우리 가정주부님들도 요즘에는 부동산 뭐 몇천만 원에서도 부동산 한다고 할 정도로 갭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바로 이걸 막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즉 딜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시세원은 다 똑같죠. 받쳐줄 사람이 없으면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경계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물량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밝은 면이 있어요. 풍선을 가르게 합니다. 주식시장도 대형주가 가는 장세가 있고 또 소형주가 가는 장세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갭이 엄청나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서울 지역 안에서도 가장 비싼 가격 지역과 가장 싼 지역의 가격차 거의 사상 최고치로 벌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막는 지역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지금 막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10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80%까지 공제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10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2년 이상 거주할 때부터 차등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즉 9억 이상 아파트가 되겠죠. 건물 되겠습니다. 1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을 보유하고 팔았을 때 거주를 했을 때죠. 1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가격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을 했을 때에 그리고 나서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죠. 과거에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이제 나선 것이 현행에는 전세 대출 취급 만기 시에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을 해서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전세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합니다. 근데 개정을 보시게 되면 차주가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 9억 초과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합니다. 근데 9억 이하가 아니라고 했을 때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역시 전세 대출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회수를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갭 투자를 막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취득세죠. 가장 무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4주택부터 이제 4%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농특세, 교육세 붙게 되면 거의 5%에 육박합니다. 이미 지금도 보시게 되면 9억짜리 같은 경우는 뭐 3% 이상 이미 내부 있어서 뭐 큰 타격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세대를 기준입니다. 1인이 아니라 1세대 기준이에요. 한 가구를 주택을 하기 때문에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 한 가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누가 갖고 있든 그거를 1가구로 보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1%,
그리고 6억 이하에 6억부터 9억까지가 2%, 9억 이상이 3%로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뀌게 이제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6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1천만 원마다 세율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7억, 8억 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세대 4주택은 4%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부가 더 잡기 위해서 3%를 올린다라고 상각으로 낮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큰 타격을 받겠죠. 그나마 이제 4주택이니까 뭐 그렇게 아주 뭐 위험한 그런 제재는 아닐 거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1%와 4%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됩니다. 우리가 10억짜리 건물 샀을 때 1%면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4%가 되버리면 5천만 원을 세금으로 취득세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만큼 뒤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돈을 차단하는 그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시기를 단축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가격이 올라왔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실거래가를 이용한 부분이죠. 자전거래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주식에서도 쓰고 있는 방법이죠. 자전거래. 그럼 이거를 내가 부동산을 사서 이거를 높게 신고를 해버립니다. 혹은 한 채만 본보기로 높게 신고를 해줘도 이 주위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우리 주식에서 얘기하면 이제 점상 같은 느낌이면 점상한가로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매매 없이 그냥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2개월이라는 단점을 많이 약용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1개월로 30일로 거래하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대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불법적인 이런 자전거래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상황이 처해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큰 손들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나다 보면 또 물량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부동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뭐 쉽게 해서 저 용인 쪽이라든가 수원 쪽에 있는 부분들 일부 지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좀 중과세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종부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세율이 상향되고 9억 이상으로 봤을 때 0.1%에서 0.8%까지 상향이 되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큰 악재는 아닐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이 현실화. 10억, 9억 이상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의 80% 근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걸 갖고 있을수록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종부세까지 세율이 적용되게 되면 기존보다 분명히 좀 보유하는데 부담이 있을 거죠.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 뭐 세금 내도 괜찮아 뭐 부동산 올라가는데 뭐 그깟 뭐 세금 얼마 된다고 이런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1, 2년을 계속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조급하심이 생기게 되고 융자를 받은 사람들 또 갭 투자했던 사람들도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상한가를 칠 때는 사람들이 물량을 팔지 않습니다. 이게 꺾이기 시작할 때 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은 모든 시세의 가장 빠른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의 흐름은 아마 부동산을 하시는 분보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주식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그럼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규제하는 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9억 이상의 어떤 아파트 쪽에 규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비싼 지역과 싼 지역의 가격 차이가 스프레드가 사상 최고치를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싼 데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나 이런 거 갖고 한 채밖에 못 샀는데 저희가 두 채 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2주택, 3주택에 대한 규제는 세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저가 부분에 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 시세는 항상 똑같습니다. 대세 상승 시기에는
명품이 가는 거고 대세 하락 시장에는 싸구려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저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부동산이 풍수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피스텔이 그동안 오른 적이 없었죠. 오피스텔로 좀 돈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상가가 비슷하고 취득세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가격이 들어오지 못할 걸 판단이 되고요. 약간 좀 경기도 지역 중에서 좀 덜 올랐었던 뭐 인천 쪽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좀 불안하실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년 한 해 돈 많이 버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돈말TV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